네, 안녕하세요. 중산중 3학년 여러분. 네, 저는 역사 가르치고 있는 황인욱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또다시 거꾸로 수업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거꾸로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는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북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미국의 독립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남아메리카, 즉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쵸? 자, 이게 딱 봐도 화폐죠?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선생님도 좋아하는 돈인데, 이 돈의 지폐에 한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인물이 오늘 우리가 배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특성을 가졌던 사람이고, 어떤 활약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서 130페이지. 만약 교과서가 있는 분들은 교과서를 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독립의 배경. 16세기 이래로 라틴 아메리카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로부터 혹독한 지배와 착취를 당하였다. 자, 어떤 나라라고요? 자, 써있죠. 바로 여기 써있습니다. 에스파냐랑 포르투갈 이 두 국가에 의해서 착취와 지배를 굉장히 심하게 당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나라,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은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약탈하고 사탕수수와 담배 등을 재배하는 대농장을 경영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얘들아,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나라가 라틴 아메리카, 즉 남아메리카를 지배했다고요? 그렇죠. 나와 있죠. 바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이 두 국가가 라틴 아메리카를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남아메리카를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를까? 자, 그 이유는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죠. 바로 에스파냐랑 얘들아 포르투갈 요 지방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라틴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에스파냐 사람들과 포르투갈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라틴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아메리카는 이 라틴인들의 지배를 받았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인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름도 라틴 아메리카라는 별칭이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라틴인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라는 어떤 별칭을 얻게 되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9세기 전후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롭고 태어났다. 자유평등 우애 같은 미국 혁명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사상이 라틴 아메리카 전파되면서 이제 우리도 독립을 하자. 우리도 자유롭게 살자라는 그런 생각이 싹 트게 된 겁니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독립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꿈틀거렸는데 자, 그래서 우선 시대순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봤던 3대 혁명, 그쵸? 영국의 시민혁명 두 개가 있었죠? 청교동혁명과 명예혁명 두 가지가 있었고요. 미국의 독립혁명, 조지 워싱턴이 총사령관으로서 영국과 맞짱을 떴던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그쵸?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어떤 실정과 사치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불만, 그리고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거에 대한 불만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18세기의 상황, 18세기 어떤 굉장히 급진적인 이런 상황이 19세기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살짝 연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에스파냐가 지배했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 살짝 녹색 계열의 색칠된 것이 바로 포르투갈이 지배한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슨 영국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프랑스 이렇게 국가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에스파냐랑 포르투갈 라틴인들의 지배를 받은 라틴 아메리카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랬을 때 이 식민지, 즉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노예 노동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보면은 채찍을 든 백인들이 여기 보면 채찍 같은 걸 막 무기 같은 걸 들고 있죠, 여기. 그래서 브라질이구나. 죄송합니다. 브라질의 한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일하는 원주민 노예들을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갑자기 우리가 아까 화폐에서 봤던 시몬 볼리바르라는 엄청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인데요. 바로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고 엄청난 업적을 가진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몬 볼리바르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 볼게요. 얘들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시몬 볼리바르는 엄청 중요한 인물이에요. 엄청 중요한 인물입니다. 됐니?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인물이고, 자, 바로 이 인물이 시몬 볼리바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몬 볼리바르는 어떠한 계층의 사람이었냐면 바로 크리오요라는 계층의 사람이었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아버지로서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 시몬 볼리바르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쵸? 크리오요라는 계급의 사람이었어요. 자, 크리오요가 뭐냐면, 자, 우리가 좀 이따 우리가 배우겠지만, 자, 이때 당시에 라틴 아메리카는 세 개의 등급의 사람으로 또 나눌 수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라틴 아메리카, 즉,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에 라틴 아메리카는 세 개의 등급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유럽에서 건너온 유럽 백인들. 유럽에서 건너온 유럽 백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주민. 원래 라틴 아메리카에서 살고 있었던, 남아메리카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들. 얘네들이 3등급일 거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유럽에서 온 애들이 1등급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크리오요는 어떤 계급과 어떤 계급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을 말하는 걸까? 그쵸. 1등급과 3등급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을 우리가 크리오요라고 합니다. 즉, 유럽 백인과 원주민 또는 아프리카 노예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러한 애들을 우리가 크리오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유럽의 백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서 태어난 계층들을 크리오요라고 하고, 이러한 크리오요가 바로 시몬 볼리바르가 바로 크리오요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됐니? 자, 얘들아, 그럼 이런 거겠지? 유럽 백인으로서의 취급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원주민 정도까지 낮은 그 계급은 아니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크리오요 계층들은 굉장히 심한 차별들을 받았어요. 아니, 아버지는 유럽 백인이고 어머니는 원주민인데 자신은 유럽 백인들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원주민 취급도 받지 못하는 굉장히 끼인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크리오요 출신들의 대표였던 시몬 볼리바르는 이 크리오요들의 어떤 불만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고, 안 되겠다. 야, 우리 이제 크리오요들이 유럽 백인들로부터 차별을 철폐하고 우리들만의 국가를 만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을 우리가 해방을 시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뭐 위치를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다음에 에콰도르 같은 국가들이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되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라틴 아메리카 독립의 아버지인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시몬 볼리바르의 계층이 크리오요였는데, 크리오요는 유럽 백인과 원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계층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미국의 도움까지 라틴 아메리카가 받게 돼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이때 당시에 아까 말했듯이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시몬 볼리바르를 중심으로 하는 해방 세력들을 굉장히 껄끄러워했겠죠. 굉장히 싫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원래 라틴 아메리카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땅이었어. 근데 갑자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야, 우리는 이제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지 못하겠어. 너 이제 나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독립할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라틴 아메리카와 포르투갈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겠지. 그치? 그리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놈들 안 되겠구만. 이 라틴 아메리카 놈들 내가 한번 부숴줘야겠어 라고 이제 출전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멀로라는 사람이 이러한 선언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멀로 선언이다 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요. 또 중요합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멀로 선언을 알아야 됩니다. 자, 볼게요. 미국은 유럽 열강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우리는 개입 안 할 거야.
아메리카 대륙의 기존 식민지와 보호령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는 라틴 아메리카에도 간섭하지 않을 거야. 너희 유럽에도 간섭하지 않을 거야. 장차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식민지 건설을 엄금하고 이제 더 이상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식민지 건설 안 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유럽 열강이 아메리카 대륙의 어떠한 나라에도 간섭을 한다면 이는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로 간주할 것이다. 즉, 이제부터 유럽 열강이 우리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 간섭하면은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즉, 유럽 열강들의 남미 간섭을 막은 거죠. 즉, 미국이 서포트 해준 거야. 이해되니? 우리 이웃 국가들이 지금 독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미국 상품도 라틴 아메리카에 팔고 싶으니까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독립을 하면 유럽 열강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면은 이웃 국가인 미국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그들한테 물건도 팔 수 있으니까 일석삼조, 사조, 오조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열강들은 남미한테 신경 꺼! 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멀로 선언입니다. 멀로 선언. 미국 대통령 멀로가 한 선언으로서 유럽 열강들의 남미 간섭을 막은 선언이다. 중요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야 이제 너희 유럽은 남미에 신경 쓰지 마. 남미는 이제 우리랑 무역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됐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크리오요들의 활약을 통해서 굉장히 독립을 이뤄내게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정신을 이어받아서 남미에서도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런 모습이 되겠지. 3등급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쏙 하고 사라지는 거야. 잠깐만 얘들아 생각해봐. 원래 원주민들과 특히 원주민들은 이 크리오요 세력들과 굉장히 단합을 했어요. 왜냐면은 유럽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은 거는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였거든. 얘들아 생각해봐. 원주민들은 원래부터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큰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인들이 와가지고 지배를 했단 말이야.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졌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분노가 차 있었겠지? 그래서 크리오요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위에 있던 유럽 열강 세력들과 이제 힘을 합쳐서 이제 없애버리기 원했겠죠. 근데 문제는 유럽 백인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지배자들의 자리에 누가 앉았어? 그치 맞습니다. 크리오요 계층의 사람들이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를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혼란이 많이 됩니다. 원주민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도와줬는데 너희 왜 갑자기 변하는 거야?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크리오요들 우리가 도와줬던 거 생각 안 나니? 했더니 크리오요들이 응 안 나 이러면서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라틴 아메리카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펼쳐지게 된다 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미국의 독립혁명과 함께 있는 프린트의 뒷장을 보면 학생활동으로 거꾸로 수업을 들으면서 빈칸을 채워오도록 했습니다. 그쵸? 기억이 나죠? 이거는 우리가 학생활동 점수에도 들어가니까 반드시 채워오셔야 되겠고 자,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함께 프린트 채우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독립 이전의 상황.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의 지배와 착취를 받고 있었다 했죠? 중요하다고 했죠? 어떤 나라? 그렇습니다. 바로 에스파냐. 그리고 포르투갈의 지배와 착취를 받고 있었고요. 자, 이럴 때 영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영웅의 이름 중요하다 했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시몬 볼리바르였습니다. 시몬 볼리바르. 자, 시몬 볼리바르의 계층은 어느 계층이랬죠? 그렇죠. 유럽 백인과 원주민 사이에서 태어난 크리오요라는 계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 볼리바르가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을 해방했다라고 했고요. 이때 미국의 서포트까지 받아낸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누구? 그렇죠. 멀로가 했던 멀로 선언으로 유럽 열강들이 남미에 간섭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왜냐면 미국은 남미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무역을 하고 싶었거든. 근데 유럽 열강들이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이걸 견제할 테니까 짜증난다는 거죠. 그래서 간섭하지 마! 멀로 선언입니다. 하지만 독립 후에 혼란이 됐어요. 어느 계층들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고 굉장히 사회 인종적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된 원인 어떤 계층이랬지? 시몬 볼리바르가 속했던 계층 어디? 그렇죠. 크리오요. 크리오요 세력들이 이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사회 인종적으로 갈등 즉 그 원주민들을 이제 차별하고 야 너희 원주민들 더러운 것들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서 사회적
또는 인종적 갈등이 굉장히 끊이지 않았다까지 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자, 한 15분 정도 영상이 되었네요. 원래 좀 더 짧게 하고 싶었는데 아쉽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이 빈칸 꼭 채워오시고 이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중요했다고 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충분히 이 영상 시험 전까지 반복해서 돌려보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아마 우리 이번에 2학기 1회 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5분 동안 강의 집중해서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정식적인 수업 시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